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현입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와 정규 분포, 특히나 정규 분포, 그와 관련된 실력표현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이제 좀 단편적인 단계를 넘어서 실력표현 문제들은 복합적인, 다면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넓이를 구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과정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뭐 이항분포와의 관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지난 시간 끝자락에 풀었던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숫자들, 그러니까 확률하고 인원수하고의 관계. 뭐 사실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학교가 1000명인데 50%가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1등급 몇 명입니까? 하면은 500명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원수와 같이 통합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 사람의 숫자는 항상 정수만 가능한데 이 연산하다 보면은 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그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4번부터 오늘 18번 마지막 실력표 문제까지 진행하고 이제 진짜 확통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어느 과수원에 생산된 복숭아 1000개의 무게를 선생님 복숭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합니까? 자, 복숭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g, 표준 편차가 10. 평균이 안 나와 있어.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이 복숭아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평균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보통 문제는 평균 분산이 나와 있는데 이제 평균의 그 미지수를 이용한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자, 근데 복숭아 1000개 중에서 무게가 177g 이상인 것이 242개가 있대. 그러면 이제 확률로 얘가 177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177 이상인 것이 0.242라는 뜻인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242개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0.242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9-13번하고 비슷하게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잖아. 무게가 뭐 177g 이상일 확률이 뭐 50%라고 하더라도 그 1000개가 우연히 다 177g 이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0.242 확률로 177g 이상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야기도 잠깐 할까요?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어떤 집단이 이 과수원에 생산된 복숭아 전체의 무게인지 아니면 1000개가 대상인지 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글 문제이긴 한데 복숭아 1000개의 무게를 조사했더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 1000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데 이거를 그 1000개 전체를 분포한 게 이거라고 치면은 177g 이상인 것이 정확하게 242g이 된다라고 242g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확률이 0.24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숭아 한 개의 무게가 그러니까 이 과수원에 생산된 복숭아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한 개가 그 낱개 하나하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제 요 말에는 약간의 근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문제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는 1000개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1000개를 분포해 놓은 거야. 그래서 242개. 이게 보통 문제 풀 때는 고민도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잘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 사실 수학은 국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 말은 이 확률 얼마입니까? 0.258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 더하게 되면 0.5가 되는 거니까. 그 말은 177 표준화시키면 얼마나 되는 뜻입니까? Z가 이게 표준화시키면 Z가 0.7이라는 뜻이고요. 177 마이너스 m 나누기 평균 10 하면 이 값이 0.7이 돼야 되므로 m 값은 17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질문이 뭐냐? 180g 이상의 복숭아, 임의로 복숭아 한 개가 180g 이상의 확률을 구하십시오. 뭐 어렵지 않죠? 177이니까 180 여기 있겠네, 180. 요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80을 표준화시키면 되겠네요. 180-170 나누기 표준 편차 10 함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0.3413이네. 뭐가? 요 넓이가 0.3413인 거야. 그럼 이 나머지는 0.5-0.3413 하니까 0.1587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풀만합니까? 네. 이렇게 인원수를 통해서 확률을 유추하는 형태의 내용. 자, 넘어갑니다. 다음. 정규분포 50, 10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래 x축 요렇게 평균이 지금 50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이구 그림이 약간 삐뚤어졌네. 평균이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 이런 낯선 표현이 등장하네.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 절대값 x-50이 15 이하. 이 말인 거지. x-50은 15하고 마이너스 15 사이. 그 말은 x는 65와 35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0.8664라는 말은 65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는 여기에 있을 테니까 35는 지금 이 사이는 이 넓이가 0.866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반으로 딱 그어서 이 반토막에 해당하는 넓이가 0.433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우리 이로부터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 조건 없어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요. 이 말이 나와 있는 거야. 아니 65를 표준화 시켜볼까요? 50 나누기 표준편차 10이니까 10 구하면 값이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말의 의미,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Z가 0에서부터 1.5까지의 이때 확률이 얼마나 뜻이에요? 0.433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 보통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또는 뒤에 부록에 있는 것들을 보고 푸는 건데 이 문제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요 계산으로부터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걸 갖다가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 부록에 있는 걸 봐버리면은 마치 답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지. 하여튼 이런 것을 되겠습니까? 사실 이걸 알고 있을 때 또 정규 분포 60, 20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의 y가 이것을 만족할 때 a, b 구하십시오. 또 이걸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60, 2의 제곱을 따르는 게 확률 변수 y니까 확률 변수 x는 50, 평균 50이고 이 평균 60이고요. 표준 편차 10이고요. 표준 편차 2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보세요. 2에 ax 플러스 b 이게 문제에서 60이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v에 ax 플러스 b 요 값이 20제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이게 뭡니까? a제곱의 vx 아니니? 근데 vx가 뭡니까 지금? 10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가 x는 50, 10의 제곱 따르고요. 그 다음 y는 60, 10의 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분산은 22제곱이니까 분산은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제곱이 4라는 뜻이기 때문에 a가 얼마나 뜻입니까?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60이란 말은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a의 2x 플러스 b로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a가 지금 방금 2인 걸 구했으니까 2 곱하기 2x가 50이죠? 그러니까 100 더하기 b가 60이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질문이 뭐냐? y가 9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y가 90 이상의 확률. 그러면은 정규 분포표를 봐서 이걸 y의 분포로 그린 거야, 지금. 평균이 60입니다. 여기 90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90을 표준화시키면 되겠네요. 90 마이너스 60 나누기 이 녀석의 표준 편차가 지금 20이야. 그래서 구하니까 30 나누기 20이니까 1.5야. 그래서 이 1.5의 넓이 뭡니까? 0.4332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 뭡니까? 0.0668. 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x와 y 사이 관계식이니까 요거 p 괄호 열고 y가 90 이상일 확률을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돼요. p 괄호 열고 y가 뭐예요? ax 더하기 b니까 2x 마이너스 60이야. 이게 90 이상일 확률 아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넘기면 150이고 나누기 2하니까 p 괄호 열고 x가 75 이상일 확률. 이걸 물어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75 아닌가요? 65인가요? 잠깐만요.
AX-60, X가 75. 뭔가 이상한데요? EX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40이네. 쏘리. 값이 이상해요. 이게 40이에요, 40. 그럼 이 값이 65예요, 65. 이걸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처럼 Y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또 Z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65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냥 이 그래프에서 요거 안 구하더라도 그냥 요걸 물어보는 문제구나.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에서 0.8664 뺀 다음 나누기 하면 이 반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표준정규 분법 표를 보고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네, 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산확률 분포건, 정규 분포건, 뭐 연속확률 분포건 동일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이제 연산이 약간 복잡한 문제 3개가 남아있는데 우선은 미리 쌤이 공지를 할게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 여러분들 대학교에 혹시 통계학과나 수학과 다니는 뭐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들 혹시 있습니까? 지인들이 있습니까? 대학교 가면은 통계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계산기를 갖고 다니는 거 알아요? 계산기를 갖고 다니는 계산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 말을 하냐면은 16번, 17번, 18번 문제가 지금 3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항의 후반부 연산에 불필요한 곱하기, 나누기, 또 루트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할 때 그거를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뭐 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는 반드시 간결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더라도 계산기로 전부 다 구하게 되고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계산이 변별력 있는 파트가 아니라 그 앞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계산 복잡한 거 나오면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6개 중에 1개의 비율로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제비에서 50명, 그러니까 6개 중에 1개의 비율로 당첨 제비 들어있는 제비 중에서 50명이 임의로 추출했을 때 확인하고 다시 접었으니까 독립시행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실한가 하면서 막 이런 조건이 나왔어요. 루트 10 근사값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0.632가 0.2357이고 1.6가 0.4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이항분포인 거죠. 그 50명이 하나씩 뽑고 확인했으니까 요 X를 갖다가 당첨제비를 뽑는 사람 수라고 하면은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 뽑을 때 확률이 전체 50명이고요. 하나 뽑을 때 확률이 6분의 1인 거야. 6개 중에 1개니까. 알겠습니까? 뽑는 거지. 그럴 때 질문이 10명 이상 당첨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 숫자가 10명 이상이 안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런데 확률이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말은 몇 퍼센트의 확률인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사적으로 이항분포로 풀 수가 있는 거죠. 평균 몇 명 당첨됩니까? 6분의 50이니까 3분의 25. 다시 말하면 8점 얼마만큼이 당첨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마. 분산이 뭡니까? 3분의 25 곱하기 6분의 5 하시면 되는 거죠. MPQ 하는 거니까. 18분의 125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인 거야. 몇 명이 당첨이 됐느냐는 평균이 3분의 25를 따르는 거야. 8.3333을 따르는 겁니다. 8.3333명 되는 건데 질문이 뭐냐면 10명 이상이 당첨되면 안 된대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어야 돼. 이거는 10명 이상 당첨될 확률인 거고 10명 이상 당첨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정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얘를 잡을 것인지 얘를 잡을 것인지 정수가 되는 그걸 이제 찾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은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거죠? 이거 뭐 고민할 것도 맛 없어요. 10-3분의 25 나누기 루트에 18분의 12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시키는 방법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구해보니까 얘가 3분의 30 빼는 3분의 5, 3분의 5, 3분의 5. 그 다음에 18분의 125는 잠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자하면 2를 곱하게 되면 얘가 250이고요. 여기는 36이니까 6분의 루트 250은 5루트 10인가요? 네, 이렇게. 그래서 5, 5, 3, 3 약분 2가 되고 이 값은 얼마 됩니까? 루트 1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루트 10이면 3.16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3.1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10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10분의 루트 10을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10. 네. 그래서 그 말은 뭐 5분의 3.16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같은 말입니다. 뭐 여기 좀 낫겠네요. 그래서 구하고 나면은 5분의 3.16은 분자하면 2를 곱하니까 0.632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Z가 0.63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그게 나와 있지요. 0.632일 때까지의 확률이 0.2357이므로 요 넓이가 0.2357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전체 넓이는 0.7357인 거야. 그러니까 73.57%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답인데 뭐 약 74%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그 다음 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경계가 되는 게 정수로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계산이 조금 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이거 뭐 1번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반올림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몇 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 확률이 95%인가? 그 말은 이건 거의 비슷한 문제인 거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 정규분포에서 얘가 지금 3분의 25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n명이라고 치면은 요 넓이가 95%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반쪽짜리 넓이, 요 넓이가 0.45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0.5니까 95%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0.45가 되는 순간을 봤더니 이 값이 Z가 1.6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n-3분의 25 나누기 이거의 표준편자 아까 6분의 5루트 10이었잖아요. 5루트 10 한 값이 1.65가 되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딱 봐도 이걸 만족하는 n값이 정수로 딱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이 예를 들어서 뭐 10.5가 나왔다고 치면은 답을 10명이라고 쓸 것인지 11명이라고 쓸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등호로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부등호로식을 세우셔야 돼요. 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몇 명 이상이 당첨되는 일이 없으면 몇 명 이상 당첨되는 일이 없으면 그 확실성이 95% 정도인가?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몇 명 이상 당첨될 확률이 5%인가? 이 말인 거야. 몇 명 이상 당첨될 확률이 5%인가? 이게 0.05인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 이상 당첨될 확률이 5%인가? 뭐 사실은 이게 정도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푼다라고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게 16, 17, 18이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를 보면 전부 다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인가? 란 말이 이거 전부 다 약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반올림해서 풀어도 되겠네요. 아, 이건 부등호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보통은 우리가 95% 정도를 확실하단 말은 95% 이상 확실하다는 말로 보통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내가 수능을 봤는데 대한민국 95%나 들었어.
다시. 상위 95%야. 100분의 95%입니다. 그러면 95%보다 더 잘했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단 계산하겠습니다. 이 값은. 그래서 구하게 되면 n값은 3분의 25 플러스 1.65 곱하기 6분의 5 루트 10인데 루트 10이 문제에서 3.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계산기로 푸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이걸 곱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이 12.7 얼마가 나옵니다. 그 정답은 13명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제들은 조금 달라요. 해보겠습니다. 자, 9-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최소한 몇 번 던져야 되니까 몇 번 이상 던져야 됩니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부등식을 세워야 됩니다. 해볼게요. 한 개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 분포 따르네요. x는 이항 분포. 경우의 횟수는 n번, 확률은 2분의 1. 자, 상대 도수 n분의 x와 수학적 확률 2분의 1의 차이가 0.1 이하일 확률이 99% 이상이 되도록. 말이 되게 어렵네. 자, 볼게요. 이 말인 거야. 확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x가 아니군요. n분의 x와 그 다음 수학적 확률 2분의 1의 차가 그럼 절대값이죠. 절대값. 이 값이 0.1 이하일 확률이 99%니까 0.99 이상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압축적인 표현을 말로 쫙 풀어 쓴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어렵죠? 자, 요 둘의 차가 0.1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일 되도록 하려면 동전을 최소한 몇 번 던져야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푸는 건데 이거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왠 정기분포로 고쳐서 푸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기분포 괄호 열고 평균 2분의 n 곱하기 npq 4분의 n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2분의 n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잘 보면은 이 식은요. 주어진 양변을 n을 곱하면 이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p 괄호 열고 절대값 x-2분의 n 0.1 곱하기 n 이 값이 0.99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랑 저 부등식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균이 2분의 n이기 때문에 그 2분의 n하고의 이 확률 변수 x의 차가 0.1n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림 그려볼까 그림?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으면 평균이 지금 2분의 n인 거야. 근데 내가 구한 x가 2분의 n하고의 차가 0.1n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것의 이 간격이 0.1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쪽이 되는 겁니다. 이 안쪽. 이 안쪽의 넓이가 0.99 이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안쪽의 넓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나요? z가 2.58일 때, 절대값 z가 2.58 이하일 때가 0.99니까 그 말은 이 말이네.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를 표준화시키면 z가 2.58보다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딱 2.58이 되는 순간 이 넓이가 얘는 마이너스 이 값은 z가 마이너스 2.58이 되겠죠? 딱 2.58 마이너스 2.58 되는 순간 이 넓이가 0.99가 딱 되는 거야. 근데 이 넓이가 0.99 이상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요 세모를 표준화시킨 값이 z가 2.5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커야지만 이 넓이 0.9보다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표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값은 뭐냐면 요걸로부터 0.1n만큼 커지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2분의 n 더하기 0.1n은 10분의 1로 통분하면 10분의 5n 더하기 1n이기 때문에 10분의 6n, 5분의 3n이 되는 거야. 되는 겁니다. 표준화를 시켜볼까요? 이거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시키는 거죠. 방 구했던 2분의 n 더하기 0.1n 마이너스 평균 2분의 n
나누기 이거의 표준편차가 뭐냐면은 4분의 n이 분산입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n입니다. 2분의 루트 n.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2.58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전부 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문제에 조금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고요. 루트 n도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루트 n. 넘어가면은 0.2 루트 n이 2.5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은 루트 n이 5를 곱하게 되면 8, 5, 40, 5, 25, 9, 5, 20, 12.9입니까? 네. 루트 n이 12.9보다 맞죠? 네, 나누기 12.9. 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니까 n이 얼마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2.9를 제곱하면 되는데 13제곱이 169니까 뭐 169보다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계산기로 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끝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함이 없이 166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럼 답에는 뭘 써야 돼요? 이게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167명 이상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최소한 167회 이상. 최소한 167회 이상 동전을 던져야지만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정규분포 문제. 어떤 제품의 불량품일 확률은 17분의 1이다. 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입니다. 이 제품을 상자 A에 400개, 상자 B에 N개를 넣었다. 상자 A에 들어있는 불량품 개수가 22할 확률이 P1, 상자 B에 들어있는 불량품 개수가 21할 확률이 P2라고 할 때 질문이 P2와 P1이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일단은 어떤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 17분의 1이에요. 근데 A에는 400개 넣고 B에는 N개 넣었으니까 A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몇 개 나옵니까? 평균 400개, 17분의 1이니까 평균 17분의 400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상자 B에 들어있는 것은요. 이항분포 따릅니다. n, 17분의 1이니까 평균 17분의 n만큼 불량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A에 들어있는 것이 20개 이하일 확률, B에 들어있는 것이 20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항분포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푸는 거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평균은요 17분의 400. 그 다음 분산은요 MPQ니까 MP가 이거니까 일단 Q에다 17분의 16 곱하게 되니까 17의 제곱분의 400 곱하기 16은 400이 20제곱이니까 20제곱 4제곱이니까 80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구해보니까 예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평균 MP 17분의 N, 분산은 여기다 17분의 16 곱하니까 17의 제곱에 4의 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잘 봐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정규분포가 있을 때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첫 번째 거는 평균이 17분의 400이야. 17분의 400은 20보다 큰 값이잖아요. 20분의 400이 20이니까. 그래서 질문면 요 첫 번째 게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게 문제에서 P1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평균이 17분의 N인데 요게 마찬가지로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요게 문제에서 P2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P2가 2분의 1 P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걸 성립하면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N의 최소값이니까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걸 표준화시켜 제대로 구해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켜 볼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거부터 20-17분의 400 나누기 이거의 표준편차 문제가 17분의
180 이렇게 계속 구합니다. 얘가 17분의 340이니까 17분의 마이너스 60이고요. 계산하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7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Z가 0에서부터 0.75일 때까지 확률이 0.27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0.75긴 합니다만 플러스 0.75까지 이 넓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0.27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0.27이겠지. 그럼 이 넓이 얼마 되는 겁니까? 0.2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인 거예요. 아, 이 넓이 0.23이구나. 그러면 이부등식을 푸는 건데 P1이 0.23이니까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0.135가 되는 거죠. 125인가요? 아, 125군요, 소리. 0.125가 되는 거죠. 0.23이니까. 그러면 요 넓이가 0.125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요게 0.125가 되는 순간은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넓이가 0.385가 되는 거죠. 0.5에서 빼는 거니까. 딱 반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Z가 0에서부터 1.2까지 0.38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Z값이 1점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게 0.11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치? 이 값이 0.115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넓이가 0.385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Z값은 마이너스 1.2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 시켰습니다. 자, 20-17분의 n 나누기 표준 편차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7분의 2루트 n이에요. 4루트 n입니까? 4루트 n, 소리. 4루트 n. 이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푸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처럼 계산이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양변에 분자분의 17을 먼저 곱하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이 값이 340이 되고요. 이걸 넘겨서 전부 다 왼쪽 넘기면은 여기는 n 마이너스 4.8 루트 n 마이너스 340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어렵지.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루트 n을 새로운 문자 t로 놓게 되면 값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8t 마이너스 340이 0보다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t축 그리시고 이런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2.4거든. 2.4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보다 크거나 다르니까 뭐 이런 점들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점. 얘를 구하는 과정은 얘는 0이라고 해서 근해 공식이 구해야 되겠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2.4를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2.4를 제곱하게 되면은 얘가 4 곱하기 1.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44가 되는 거죠. 얼마 됩니까? 4, 4, 16, 16, 176, 5.76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더하기 340이 됩니다. 그 말은 이게 345.76의 루트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그래요. 이게 나와 있구나. 안 나와 있으면 풀 수가 없지요. 아니면 계산기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8.6이 알기가 이게 18.6이니까 이거랑 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21인가 21. 쉽게 말하면 요 값이 21보다 크거나 같다. 또 되고요. 어차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 이쪽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범위도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 뭡니까? 2.4 마이너스 18.6 값은 음수기 때문에 이게 뭐 n 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요 범위만 답이 되는 거여서 만족하는 최소값은 루트 n이 t가 되는데 그게 2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만족하는 n의 범위니까 양변 제곱하게 되면 n의 범위는 21제곱이 441이거든요. 네, 44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뭐 21 제곱 같은 경우도 20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거예요, 쌤이. 20의 제곱은 400, 2의 b는 40, 1의 제곱은 1, 441. 정답은 441이고요. 어쨌든 계산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문제를 지배하는 논리를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실력정석 교재가 2단원이 남았는데 약간의 번외편에 해당하는 통계적 추정, 뭐 여론조사, 예측 막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고등학교 과정은 엄밀하게 정규분포와 관계된 내용만 배우게 됩니다. 정규분포 굉장히 중요하고요. 10단원 이론이 좀 어렵거든요. 볼륨은 작은데 이론이 어려워서 쌤이 다음 2시간 동안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론 정리를 싹 다 빠짐없이 전부 다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전부 다 필기하면서 하나씩 따라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단원은 뭐 현행 교육과정이 아니고 뭐 정석교육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수학적인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서 좀 쌤이 빠르게 좀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0단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마치겠습니다.